우리 속담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없으면 임플란트. 자, 이 치아를 대체하는 이 치료법에 주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값비싼 비용이 들어가는 시술인 만큼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치과 전문의 정재욱 원장과 나의 치아 건강 진단받아 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이 100세 시대에 자, 이 건강한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네. 예, 원장님은 이 복을 좀 타고나셨습니까? 네, 저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치아가 생기게 됐습니다. 벌써 임플란트를요? 네, 뭐 제가 치과 의사지만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임플란트가 뭐 인류 최고의 발명품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과거의 틀니, 브릿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좋은 건 맞습니까? 네, 임플란트가 처음에 40~50년 전에 이제 개발이 되고 대중화된 시기에는 얼마나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네. 이제 추측만 할 뿐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임플란트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 그리고 20년 뒤에도 얼마나 임플란트가 생존해 있는지에 대한 예. 연구 결과들이 많은데요. 10년 뒤에도 90% 이상 입안에서 임플란트가 기능을 하고 있고 10년 뒤에도 10개 중에 한 9개 살아있다. 9개 이상은 내 입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도 네. 10개 중에 8개 이상은 입안에서 기능을 한다라는 많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아주 오래가는 치료고 그리고 틀니와 브릿지에 비해서 내 남아있는 치아들을 손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네. 치아가 상실했을 때 아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그럼 있겠습니다. 틀니, 브릿지와 비교했을 때 단점은 뭐가 될까요? 틀니와 브릿지에 비해서 단점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조금 고가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수술적인 부분이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전신 질환이 있거나 네. 그리고 뼈에 식립체를 식립하기 때문에 그런 골다공증 주사를 많이 맞았거나 하는 네.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존 어떤 질환에 따라서 시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시술 기간이 좀 길다는 것도 단점 아니에요? 시술 기간이 예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뼈가 잘 붙을 때까지 예.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던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최소 8주 정도를 기다리더라도 네. 충분히 골유착, 즉 뼈에 임플란트가 잘 붙는다라는 보고들이 많고요. 특히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식립을 해서 서로 네. 고정을 얻는 경우에는 즉시 임플란트, 즉시 보철이라고 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바로 치아를 만들어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당일 시술한다는, 당일날 바로 내 치아가 생긴다 이렇게 광고하는 그런 병원도 있던데 네. 뭐 그런 건 문제 없습니까? 바로 방금 설명드린 것이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요. 네네. 이제 치아를 심지어 발치를 하고 발치를 한 자리에 그 밑에 부분의 뼈가 단단하다면 예.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고정을 얻고 고리식을 잘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고정을 단단하게 얻는다면 네. 충분히 바로 치아를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 디지털 기법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기법으로 충분히 그 당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날 네. 치아를 잘 만들어서 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잇몸에 의치를 그런 심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어떤 채로 어떻게 심는 겁니까? 제가 모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 식립체입니다. 예. 뼈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간에 있는 지대주라고 불리는 부분이 네. 이 소위 머리 부분, 크라운이라고 부리는데 이 머리 부분을 고정을 얻게 됩니다. 와,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뼈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중간 구조는 잇몸을 통과하는 부분이고 네. 우리가 이제 입안을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이 머리 부분, 크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 구조물이 잇몸을 뚫고 들어간다면 이건 뭐 국소 마취나 전신 마취는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그렇습니다. 낫습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국소 마취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국소 마취 이제 최대한 덜 불편하게 마취를 잘 해드려서 네. 마취가 되면 시술하는 도중에는 통증을 안 느끼시게 됩니다. 네. 물론 방금 말씀하신 얕은 진정요법, 소위 이제 수면 마취를 통해서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주무시고 일어나면 임플란트 시술을 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뭐 디지털 기법하고 결합된 뭐 내비게이션 방식 이런 거 있던데 그건 뭡니까? 이제 디지털 기법으로 미리 3차원적인 뼈의 모양과 그리고 입안의 모양을 중첩을 시키면 네. 저희가 컴퓨터상에서 뼈에다가 정확한 위치로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잇몸을 째고 열어서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지 않아도
잇몸이 덮여져 있는 상태에서 네. 드릴을 통해서 구멍을 형성해서 그 위치에다가 정확한 위치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절개하는 경우는 네. 우리가 뼈 이식을 하거나 뼈가 얇을 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그 얇은 뼈에도 예. 임플란트를 잘 심을 수 있는 네. 무절개 전용 임플란트가 또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통증이나 여러 가지 불편감은 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근데 있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가격인데 네. 어떤 분은 뭐 몇백만 원 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네. 그냥 몇십만 원 했다고 하고 이게 네. 천차만별이라서요. 네네. 가격은 왜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치아가 많이 상실된 경우에 임플란트를 얼마나 몇 개나 심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틀니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고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네. 임플란트 개수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정답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예. 각자의 이제 경제 상황과 그리고 수술의 범위를 환자분과 병원이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네. 임플란트가 이제 시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 개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비용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한정 보급이란 명목으로 20만 원대도 있던데 이런 거는 품질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네, 그거는 광고에 그렇게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게 저가의 임플란트라고 해서 실제로 병원에서는 쓰는 임플란트는 시중에서 이제 많이 보통 회사들에서 잘 제공하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 싶습니다. 시술 후에 이걸 좀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치아 관리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내 치아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와 임플란트가 망가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균입니다. 세균 관리를 위해서는 양치질 잘 하시고 예. 40대 이상인 분들은 꼭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간 칫솔을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치주 질환을 30%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3번 이상 치간 칫솔을 쓰시게 되면 예. 70% 이상 예방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식사하시고 나서 항상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너무 센 힘으로 이제 물리게 됐을 때 치아와 임플란트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네. 피하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칫솔, 치간 칫솔 이용하는 네. 그 방법은 임플란트 치료를 안 받은 분한테도 해당되는 거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건치는 축복이겠죠? 네, 맞습니다. 정재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